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이 책을 낭독을 해볼게요. 표지가 특이하죠? 표지가 특이해요. 이게 구름인가요? 거울인가요? 열심히 답이 아닐 때 읽는 책이라고 써있네요. 저자는 우쥔. 네. 자, 그럼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첫 직장 선택하는 법. 취업준비생이 면접에 통과해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월급일 것이다. 나는 구글, 텐센트 등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채용해봤다. 여기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구글의 인재 채용 철학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에 사람을 뽑을 때는 무조건 업계 평균 연봉의 2배 이상을 부른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회사는 당연히 업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업계 평균 수준의 2배 높은 연봉을 제시했더니 최고로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다. 그때 고용한 회계사와 변호사는 나와 1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한다. 구글뿐만 아니라 텐센트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업계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된 인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한다. 2004년 구글은 번역기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다. 당시 언어식별을 담당하고 있던 알렉스 프란츠와 나는 이 분야에 아무런 우위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IBM 등 경쟁사를 절대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분야의 세계 최고는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프란츠 오크 교수였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찾은 다음부터는 일이 원만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크 교수에게 그가 희망하는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연봉 패키지를 제시했고 구글로 온다면 책임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안에 오크 교수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당시 몇천 명 규모에 불과했던 구글에 합류했다. 우리는 오크 교수가 남은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고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기 휴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세상을 변화시킨 구글의 역작들은 모두 이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성공 비결이 역설적으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도 구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중요한 직책일수록 인류를 영입하느냐, 삼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인류 인재를 고용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일하게 하려면 그에게 기대 이상의 대우를 해주면 된다. 그러나 한 회사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은 몇 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균 수준의 대우를 받거나 때로는 심지어 경쟁사보다 적게 받을 때도 있다. 일반 직원들은 차별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더 높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지만 대신 젊은 직원들에게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 번째, 직장을 고를 때도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이 점을 인지했다면 첫 번째 직장에서 20% 정도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 단계에서는 버는 만큼 또 쓰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 명문대학교에서 석사과정까지 졸업하고 베이징의 가장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1년에 연봉을 30만 위안 받으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베이징 시내에 집이라도 사려면 이 정도 연봉으로는 어림도 없다.
30만 위안이 많은 돈 같지만 여기에서 세금과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5분의 1은 금방 사라진다. 또 이 중에서 월세와 식비가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데이트 비용과 유흥비, 각종 선물 비용으로 5분의 1이 더 들어간다. 게다가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소소한 취미생활이라도 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10%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비용을 모두 계산해보면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4에서 5만 위안 정도다. 그럼 만약 같은 업계에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연봉을 5만 위안 더 주겠다는 곳이 있다고 치자. 과연 이 직장을 선택한다고 5만 위안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저축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돈이 더 생긴 만큼 월세가 더 비싼 집을 구할 것이고 씀씀이도 커질 것이다. 돈을 아끼고 아껴서 더 많이 모은다고 해도 매년 7에서 8만 위안이 최대고 그래봤자 베이징의 평범한 지역 아파트 한 평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 속도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 1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나름 잘 나간다고 의스대도 평생 내 집 한 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단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좋은 지역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고 갖고 있고 스탠퍼드, 버클리 등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40이 넘도록 세를 들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이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직장을 잘 구해야 10년 후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들 혹은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직장은 나를 빠르게 성장시켜주고 좋은 업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며 단시간에 산업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첫 번째 직장을 통해 최대한 많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한 사람은 배울 의지만 있다면 3년 후에는 대부분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한다. 반면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에 들어간 사람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알리바바 등의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게 되고 이로써 비슷한 연령대의 동기들보다 2배 많은 돈을 받게 된다. 물론 첫 직장 이후 이직할 때도 성장이 목표여야지 단지 연봉이 20% 많다는 이유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알리바바의 경우 인재 양성에는 조금 소홀하지만 업무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2~3번째 직장으로 선택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운다면 3년 동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로 10년을 일한다면 목표한 대로 동기들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히 노력하고 여기에 운까지 따른다면 회사에서 2배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모셔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커리어를 통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회사나 대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자신만의 출발선이 있다. 나와 내 자신을 비교하든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과 비교하든 중요한 건 몇 년 후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직장이 연봉은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아무런 기회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10년을 일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것이다. 텐센트에서 직원 면접을 볼 때 명문대를 졸업하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나쁜 습관만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에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다.
면접을 봐서 괜찮아 보이는 지원자에게 적정한 연봉을 제시했는데 거절하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경우다. 그들은 대부분 3, 4년 뒤에 다시 찾아와 면접을 봤다. 그들에게 왜 당초 구글에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봉을 20% 정도 더 적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구글에 입사한 직원들은 자신의 동기들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았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승진 기회가 평생 한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구글 같은 대기업에서는 많아야 한 번이다. 그러므로 졸업 후 초반 몇 년 동안은 동기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들보다 직급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게다가 첫 번째 직장에서 이미 나쁜 업무 습관이 생겼다면 평생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연봉은 조금 적지만 발전의 기회가 많은 회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하냐고 묻고 싶은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여전히 개인의 발전보다 20% 많은 연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있다.